자, 고재종의 나무 속엔 물관이 있다. 이거는 그 수업 시간 때 선생님이 모르고 녹화를 안 해서 지금 다원이 때문에 새로 하는 거야. 잘 들어. 자, 잦은 바람 속에, 지금 이제 잦은 바람 속에 라고 했으니까 뭔가 실현과 이제 어려움이죠, 얘는. 어려움입니다. 겨울이 지금 이제 이거랑 이제 같은 거고, 잦은 바람 속에 겨울 감나무, 지금 이제 시적 대상은 감나무예요, 감나무. 이 감나무를 지금 이제 보는 거고, 특히 이제 겨울에 있는 이 감나무를 보는 거지, 겨울 감나무를 봤더니, 이렇더라는 거야. 가지들이 이제 여러 개가 뻗쳐져 있는 거죠. 이 여러 가지들. 여러 가지들. 가지들은 이제 가는 것도 있고, 굵은 것도 있고, 실가지도 있고, 우듬지도 있고, 우듬지의 꼭대기에 있는 걸 말하는 거고. 어쨌든 이 여러 가지 종류들의 이 가지들, 가는 거, 굵은 거, 실가지, 또 이제 우듬지, 이런 이제 가지들을 다 봤더니, 특성이 있었다는 거야. 그 특성이 바로 뭐냐, 이런 거라는 거죠. 모두 다 서로를 회방 놓는 법이 없이,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이제 배려, 또는 상호 인정,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하고 있더라. 서로가 서로한테 뭐 폐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얘네들이 서로 그냥 서로가 그냥 자기 그 영역만큼만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지. 자,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제 숨결 닿는 만큼, 이만큼만 허공을 끌어안고 있다. 이랬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뻗치고 있는 만큼, 이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의 공간은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분수만큼 또는 제 깜냥만큼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허공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허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허공을 끌어안고, 자, 그 다음에 바르르 떨거나, 이거 떠는 모양, 사웅거리거나 소리를 내면서 떨고, 건들대거나 조금 움직이고, 휙휙 후리거나 마구 움직이고, 어쨌든 지금 이 모습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는 모양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양하게. 바르르 떨고, 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르르 떨었겠지. 뭐 사웅거리고 소리를 내면서 이제 흔들거릴 수도 있고, 건들대면서, 또는 엄청나게 많이 이제 휘달리면서, 그렇게 이제 흔들거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흔들거림마저도 깜냥껏, 제 숨결 닿는 만큼, 깜냥껏, 분수만큼 흔들거리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다 나름 자기 위치에서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치를 이제 다 갖는 거죠. 각 가지마다 자기 가치만큼 이제 흔들거리고, 또는 자기 가치만큼의 이제 그 존재 의미들을 갖는 거죠. 다 가치가 있는 거야, 나름의.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한 거고요. 자, 다시 그 모든 것이 뭐겠어요? 이 아까 그 가지들이겠죠. 웬만해선 흔들림이 없는 한 주축기둥 같은, 한 집의 주축기둥 같은, 행가리, 행간걸침, 주축기둥 같은 둥치에서, 이 나무가 이 둥치에서 지금 시작해가지고 가지가 이렇게 뻗친 거 아니에요? 이 둥치를 지금 말한 거지. 얘를 뭐에다 빗댄 거야? 주축기둥에다가 지금 빗댔네요. 주축기둥에다가. 그래서 이 둥치입니다, 둥치. 이 둥치에서 이 많은 가지들이 뻗어나간 게, 신기하구나. 뭔가 이제 영탄하고, 신기하네? 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기하구나. 놀랍고 있습니다. 생명력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어요. 저 둥치에서 저렇게 많은 가지들이, 감탄합니다. 이 시는 이 생명력, 생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야. 반드시 알고 계시고. 더더욱 그 실가지 하나에 앉은, 자, 실가지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얇은 가지에 새가 하나가 이제 앉아 있는 거지. 새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새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새의 무게를 따라서, 무게가 둥치를 타고 내려가 치력 땅 속에 깊숙이 이제 뻗은 실뿌리에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있고, 나무에 실가지 하나에 이제 새가 이렇게 앉아 있고,
이렇게 앉아 있고, 이게 쭉 타고 내려와서 땅 아래에 있는 이 나무에 이 실 뿌리까지 연결이 된 거죠. 실 가지에서 실 뿌리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무게를 견딜 힘이 지금 이제 있는 거죠. 그 무게를 견딜 힘이. 그게 뭐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냐?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짧고 얇은 이 실가지가 저 새를 견디지? 라고 생각해 봤더니, 아, 이게 이렇게까지 연결돼가지고 실뿌리까지 연결됐구나. 그래, 심뿌리에서 이제 올라가는 힘 때문에 이게 견디는 거구나. 또 생각해 보니까 그 힘의 근원은, 예, 땅심이었다는 거죠. 땅에 있는 이 힘의 배려 때문에 그게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심이 힘을 주고 다시 실뿌리에서부터 쭉 해서 실가지 또는 우듬지까지 이렇게 하니까 이 새들이 견딜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뭘 깨달은 거예요? 생명의 원리를 깨달은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생명의 원리와 관련된 부분이야. 그래서 산 가지는, 모든 가지들은 대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당참을 갖고 있구나. 그 이유는 뭐 때문에? 땅심에서부터 실뿌리로부터 그 실가지 또는 우듬지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는 이 구조, 이 원리 때문에 그런 거구나 라는 걸 내가 깨달은 거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영탄한 거죠. 감탄사는 무조건 영탄법이야. 우린 너무 감동을 모르고 살아왔구나. 이 감동의 실체가 뭐예요? 생명의 원리에 대한 감동인 거죠. 자, 이렇게 나무 속에 물간이 있다. 이 두 가지 시들을 같이 이제 엮었고, 가 나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 적절하지 않은 건 이거 아니죠? 잠깐만, 앞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예, 일단 적절한 것부터 풀어봅시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 이제 내가 물어봤단 말이야. 적절한 것은 가와 나는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라, 공간의 이동은 가에만 있습니다. 가에만. 저기 서해벌에서 뭐 내소사 아니면 뭐 질마제 이런 곳으로 공간의 이동은 이제 가에만 있는데, 이 가마저도 화자의 태도면 나타나지는 않아요. 나는 공간의 이동이 아예 없습니다. 가하고 나는 모두 현재형 진수를 사용한 대상을 현장감이 있게. 현재형 진수를 쓰면 무조건 현장감이 있습니다. 둘 다 맞죠? 둘 다 맞아요. 그 다음에 가하고 나는 모두 반복적으로, 반복해서 부르는 건 없고요. 가만 대상을 부르는 게 있습니다. 가가 지금 너라고 지금 지칭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 근데 반복적은 틀려. 그 다음에 4번에 가는 나와 달리, 아니죠. 나죠, 나. 나가 영탄적 표현을 활용해서 비판적 의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찬적인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예찬적인. 그 다음에 나는 가와 달리, 아니죠. 가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상을 종결했어요. 한번 볼까요, 이 부분? 가에서 보면, 가는 지금, 해는 수평선 물밑으로 가라앉는다 라고 했으니까, 시각적 심상을 중심으로 해서 시상을 종결했죠. 근데 나는, 우린 너무 감동을 모르고 살아왔느니, 이러면 본인 생각으로 한 거니까, 시각적이라고 보기 어렵죠. 자, 그래 답은 2번 된 겁니다. 2번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6번에, 각 작품들은 이제 자연을 소재로 하고 있어. 지금 자연을 소재로 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엮였는데,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혼의 조명을 받으며 서로 화합하고 위로를 권하는 천지 만물의 관계를 바탕으로 대역사를 지금 이제 조명하고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나무에 대한 섬세한 관찰, 하여튼 핵심적인 말은 생명력, 생명의 원리, 이거예요.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이 시기일 때 이걸 놓치면 안 돼.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성찰. 우리 너무 몰랐구나. 자, 1번에 뻘을 매개로 해서 바지락을 캐는, 처음에 이제 바지락을 깨는 여인들, 그 다음에 소금을 저 나르는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했던 모습들을 통해서 뭔가 인간의 노동과 연결을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과 연결시킨 거야.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교감, 이게 대역사의 의미죠. 이게 대역사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황혼이 사방으로 던져진 이제 가슴 뜨거운 불꽃. 그래서 황혼과 가슴 뜨거운 불꽃을 반드시 연결해야 돼. 그래서 그 황혼에 비춰진 넉살문 연꽃 몇 송이가 활짝 만개한 것처럼 느낀 거죠. 만물은 서로 화답하고 교감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쉬어라 잠시 잠깐. 이건 이제 대역사를 이루는 이제 존재들에 대한 자연의 위로.
근데 잦은 바람 속에서 제 숨결만큼 이제 찬란한 허공을 끌어안는, 아까 이거 뭐라고 그랬어? 분수만큼, 깜냥만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명력이 다른 삶을 전이낸다 이런 건 이제 틀렸습니다. 답은 4번. 아, 우린 너무 감동을 모르고 살아왔느니 생명의 원리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예, 적절하네. 그래서 인간 삶에 대한 성찰이죠. 자, 그 다음에 7번에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가지들이 제 깜냥껏 이제 흔들거린다. 이건 저마다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둥치는 흔들림이 없는 중심이고 주축 기둥으로 빗대졌고요. 그 다음에 새는 실가지 하나에 앉아서 나뭇가지가 무게를 견딜 힘이 땅심에서 실뿌리로 실뿌리에서 실가지까지 이렇게 연결되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 땅속은 그래서 배려를 해주고 있는 땅심이 있는 장소입니다. 긍정적인 장소예요. 칠흑 같은 어둠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물론 어두운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여기 당찬과 서로 대조되는 게 아니라 실제는 대응되는 존재인 거죠. 답은 4번이에요. 땅심이 베풀어주는 배려는 실뿌리를 통해 감나무가 겨울을 이겨내도록 하는 이제 그 존재의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은 거 아까 고르라고 이제 했거든요. 답은 이제 3번 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대상을 부르지 않아요. 그냥 한 번 불렀지. 너라고 그냥 한 번 불렀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거예요. 예.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선 전개하고 화자의 태도 변화는 나타나지 않아요. 가하고 나는 모두 현재형 진수를 사용해서 현장감 적절하고, 나는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예찬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고, 가는 시각적 심상을 활용해서 시상을 종결하고 있죠. 주제의식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를 선생님이 조금 바꿔놨어. 바꾼 의미들을 잘 이제 보시고 하셔야 되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번에 이제 적절한 거를 이제 찾으려고 했는데 적절한 건 4번입니다. 4번. 예. 그래서 이 자신의 분수에 맞게 세상의 순리대로 나름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제 표현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뭐 이렇게 고르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잦은 바람 속에서 이제 제 숨결 닿는 만큼의 찬란한 허공을 안는 이거의 의미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제 했는데, 뭐 찾아보면 뭐가 그런가요? 답은 3번이죠. 3번. 새는 이제 실가지 하나에 앉아 견딜 힘을 지니고 있음을 이제 드러나게 해주는군. 예. 나머지 것들은 이제 잘못했죠. 예. 바꿔놨습니다. 참고하셔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답들이 이제 연달아 있어. 답들을 잘 보시고, 근데 마지막 뒤쪽에는 아예 그냥 이번에 있던 제시문들 다 모아놨으니까 꼭 필히 이 제시문들을 한번 풀어봐야 된다. 그래야 정확하게 이해가 돼. 자, 여기까지